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월 26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있죠. 갇혀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본인을 비롯해서 또 주변 참모들 또 민주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 무슨 정치 쇄신 방안이라는 것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맹점들, 함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정치혁신 구상,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몇 가지 안을 밝혔는데, 자, 이런 것들입니다. 가령, 지금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 치러지고 있다.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를 한다. 자, 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 된 이유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 또 욕설, 형수 욕설, 또 아들의 무슨 불법 도박, 성매매 의혹 이런 것들이 주된 이유죠. 자, 거기에 대해서 본인 문제인데 이것을 역대급 비호감 대선 이렇게 하면서 한때 묶어서 윤석열 후보 것과 다 묶어서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를 일체 중단한다. 야당도 동참하라 이렇게 했는데, 자, 네거티브를 본인이 하지 않으려면은 그냥 본인이 중단하면 됩니다. 야당은 하든 말든 우리는 네거티브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야당도 동참하라 이렇게 한 건 나중에 또 네거티브 전략이 필요할 때, 우리는 안 하는데 야당이 하니 우리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정파, 어떤 연령에 상관없는 국민 내각 통합정부를 만들겠다. 자, 이렇게도 이야기했고, 3040 장관을 적극 동용을 하겠다. 이것은 어떤 선언적 의미죠. 구속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받도록 하겠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받도록 하겠다. 자, 이것은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죠. 국회를 거의 장악을 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 국회에서 추천을 하나, 대통령이 대통령 마음대로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수당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해서, 결국은 집권층이 이 국무총리를 마음대로 선택을 하는, 자, 그런 상황은 똑같은데, 그런 형식만 거치는 것일 뿐입니다. 자, 이런 이재명 후보가 직접 오늘 발표한 정치혁신 구상도 여러 가지 함정들이 있고 모순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조간신문들은 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또 제시한 소위 이 정치혁신 방안 이런 것들을 많이 보도를 했는데 여기도 맹점이 많습니다.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일면 톱기사에서 여당 쇄신 없이는 진다. 그래서 586 용태론 공론화, 586 용태론을 공론화했다. 쇄신 없이는 진다. 이런 절박감에서 586 용태론을 송영길 대표 본인이 586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자, 그래서 이런 쇄신안을 발표를 했고, 이재명 지지율 박스권 탈출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이런 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측근 7인회 백의종군, 이어서 송영길, 나는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호응 나섰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 윤석열 후보는 진정성의 의문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서울신문도 보시면은 일면 톱이 국회의원 4연임 동일지역구에서 금지, 그리고 종로 지금 보궐선거 치러지는데 거기는 이낙연 전 의원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종로 국회의원직을 내놔서 보선이 치러지죠. 그러니 거기에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거대 여당의 벼랑끝 정치개혁 이렇게 서울신문은 제목을 뽑았습니다.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이 이 기사를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이 안에 여러 가지 눈속임, 꼼수가 들어 있습니다. 송영길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 그리고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제명 처리. 이것은 뭐냐면은 윤미향 씨는 정의기억연대 자금 유용 이것으로 지금 법적 조치를 받고 있고, 이상직 또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이스타항공 배임 혐의, 그리고 박덕흠 박덕흠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이죠. 여기도 어떤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다른데 국감 피감업체에
싹쓸이 어떤 많은 수주를 했다. 자, 그런 의혹 때문에 박특검 위원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이 윤미향, 이상직, 박특검 이 세 사람을 제명 처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직에서 쫓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동아일보 3면 보시면은 재보선 무공천, 또 불출마 꺼낸 여당, 이것은 이러다 정말 질 수도 있다. 모든 카드를 동원하자. 자, 그래서 지금 모든 카드를 동원을 하고 오늘은 마침내 이재명까지 나서서, 이재명 후보까지 나서서 정치 혁신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했습니다, 어제. 이 대선 지지율 30%대 맴돌자 긴장감, 송영길 저부터 양보, 총선 불출마.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그 지적이 나옵니다. 송영길은 지금 5선 국회의원이죠. 5선 국회의원이고 어차피 본인이 차기 대권에 도전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차차기 대권이죠. 자, 그래서 본인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이런 선언과 상관없이 다음에 또 국회의원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것을 마치 본인이 어떤 살신 성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총선 불출마 선언했는데, 뭐 총선은 2년 후에 했습니다. 총선과 지금 대선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고, 재보선 종로 등 3곳 무공천, 그리고 윤미향, 이상직, 박특검 신속 제명. 자, 그런데 이 국회의원을 제명을 하려면은 본회의에서 3분의 2 표결을 해서 재적용의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럼 여기 보조를 맞춰서 다 해줄 건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선거가 40일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윤리위에 가서 또 논의를 하고 결의를 하고 그리고 이거 본회의에 붙여서 표결까지 하고 이 대선 안에 끝나기 어렵죠. 아마 질질 끌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선 안에 이게 그 본회의에 상정이 돼도 지금까지 국회에서 표결회에서 제명된 사례는 1979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 그 야당 의원이죠.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미국이 좀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그때 제명이 됐습니다. 그게 유일합니다. 그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게 있죠. 그 이후에 강용석 의원이 이 성희롱 발언으로 이 본회의 제명 표결에 붙여졌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학봉 의원이라고 그때 또 그 성 관련 추문으로 본회의에 부결이 붙여졌는데 표결되기 전에 심학봉 전 의원은 그냥 국회의원직을 던져버려서 표결도 안 됐죠. 자, 그러니 이 표결이 사실상 되기 어려운 그런 것을 마치 큰 결단이라도 내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 당 일각에서는 배 아픈데 발등에 소독약 바르는 격이다. 뭐 격하소양이라는 이야기 있죠. 뭐 장화를 신고 가려운 것을 긁는다는. 자, 그런 꼴밖에 안 된다. 이런 그 지적들이 여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런 상황들에서 또 동일 지역구 사선 연임 금지 제도. 자,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지역구에서는 국회의원 사선을 그러니까 3선까지만 하도록 한다. 이 이야기인데 본인은 지금 5선까지 다 했죠. 그러니 지금 이렇게 되면은 86 퇴진론, 그리고 이 86 퇴진론도 나오는데 그러면은 3선 이상 중진들이 지금 43명이랍니다. 민주당에서. 그리고 86 그룹까지 여기서 빠지면은 남는 건 초선 의원들만 가지고 하라는 거냐. 자, 이런 불만이 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그 정치 쇄신이라고 계속 발표되는 이런 것들은 민주당에서 발표하는 오늘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것까지를 포함해서 상당히 맹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해도 또 새로운 의혹들이 그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은 막 쏟아집니다. 자, 조선일보는 오늘 일면 토보로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박은정 지청장이 성남FC 수사 막아서 차장검사가 사표를 냈다. 박은정 지청장, 뭐 기억이 좀 나실 겁니다. 그 전에 윤석열 그 검찰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검사죠. 박은정. 그런데 박은정 이 검사장이 성남지청장으로 가 있는데 검사가 성남지청장으로 가 있는데 거기서 성남지청의 그 차장검사가 성남FC 그 기업 성남FC가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을 때 성남FC의 구단주죠. 그런데 그때 성남FC가 기업으로부터 160억 원 후원을 받고 그 대신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민원을 들어준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 이 지방선거 때 그도 상당히 그 쟁점이 됐던 일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재명 후보가 2015년, 2017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남FC 구단주를 맡았을 때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고 해당 기업들의 특혜를 줬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 야당이 2018년 지방선거 때 이재명 후보를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로 고발을 했고 또 3년 3개월간 수사를 끌어오던 경찰은 작년 9월에 무혐의로 이 사건을 불송치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고발인이 다시 이의 신청을 제기를 해서 이 성남지청이 재수사 여부를 지금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이 차장검사가 이 박하영 차장검사,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검사가 형사 일부와 함께 경찰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이 박은정 지청장에게 수차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은정 지청장은 번번이 재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하면서 4개월에 걸쳐 사실상 수사를 방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 차장검사, 이 박하영 차장검사가 그냥 사표를 내버리는 이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것도 이재명의 눈치 보기, 이재명 후보 눈치를 보면서 이 수사를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를 또 하지 않은 대장동과 별개로 또 이런 그 일이 벌어지니 차장검사가 그 사표를 내버렸다. 조선일보 일면 토벌을 실었습니다. 자, 조선일보 3면 보시면은 기업들 성남FC에 수십억씩 후원, 그래서 성남시 민원 해결 대가였나. 자, 이런 그래서 이 기사는 그때 지방선거 때 상당히 많이 나왔던 기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다시 담당 차장검사가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박은정 차장검사가 지청장이 들어주지를 않는 것이죠. 그때 보면은 뭐 두산건설 42억, 네이버 39억, 농협 36억 쭉 있는데 그 대가성 의혹들이 다 있습니다. 두산건설은 뭐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 네이버는 분당 제2사업 건축 허가 뭐 이런 거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재명과 관련된 의혹들인데 이것을 수사를 안 하고 오히려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차장검사를 그 차장검사가 사표를 내버리는 일이 있었던 거죠. 박은정 성남지청장 좀 이름이 낯이 익으실 겁니다. 그 법무부 담당 감찰관을 할 때 윤석열 징계를 주도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지금 성남지청장으로 가 있는데 여기서 이재명으로 가는 수사를 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의혹이 또 불거진 것이죠. 저렇게 아무리 이재명 후보가 아마 이재명 후보가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뭐 이런 뭐 정치 혁신 방안 이런 걸 내놓은 것도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됐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일종의 물타기를 하기 위한 그런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오늘 또 하나, 이게 어떻게 보면 대형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강욱, 그 전에 조국 그 수호파죠. 조국 수호파인데, 이 최강욱 씨가 지금 그 전에 열린민주당 의원이었는데, 비례대표 해서. 그런데 열린민주당이 최근에 더불어민주당과 통합을 했죠. 통합을 해서 지금 이 열린민주당 대표였다가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면서 민주당 최고위원인데 최강욱 씨가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상승하는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년층이 윤석열 지지하는 것은 맹목적이고 윤석열 지지하는 노년층들은 맹목적으로 지지를 하는 것이고 젊은 층은 화풀이 차원에서 지지를 한다. 과거에 정동영 열린 우리당 시절의 요장이 뭐 노인 폄훼 발언을 한 적이 있죠. 뭐 노인들은 그냥 그 투표장에 안 놔도 된다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엄청난 역풍을 맞았는데 이 최강욱은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많은 분이 노년층의 맹목적 지지와 청년층의 화풀이 지지를 염려한다. 윤석열에 대한 지지. 그러면서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마음이 급해지고 김건희 녹취에 담긴 그 놀라운 생각을 듣고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하시는 분까지 보인다. 이것은 전체적인 국민 폄하 발언이죠. 왜 국민이 이런 윤석열을 지지하는지 모르겠다. 왜 이재명 지지 안 하고 그 노년층은 맹목적으로 그냥 하는 거고 청년층은 지금 막 악플이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내에게조차 사실상 바보 취급을 받는 후보다. 실력과 의지보다는 정계와 부적에 의존하는 것 같은 후보다. 이런 수준의 후보를 상대하면서도 여전히 선두다툼을 한다는 사실이 참담하고 안타깝다. 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 최강욱의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지도부죠. 자, 이 상황에서 뭐 계속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는데 오늘 경제신문이죠. 아주경제가 한길리서치와 여론조사한 것을 일면 톡과 3면 그 해설기사로 보도를 했는데 좀 흥미로워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후보 지지율 조사는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죠.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이 후보 배우자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막 되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도 뭐 해경동 김씨 이런 거 논란이 많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아주경제가 한길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영부인 호감도 누가 영부인이 되면 좋겠느냐 이 후보와 상관없이 영부인 호감도를 조사를 했는데 일단 김혜경 씨가 1위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아주경제 이거 일면 톡 기사입니다. 윤석열, 이재명은 40.2 대 38.5로 앞서고 있는데 영부인 호감도 조사에서는 김혜경이 1위가 나왔다. 이 후보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섰는데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보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앞서게 나왔다. 자, 이 기사인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죠. 이 영부인 적합도 조사에서는 국민 3명 중 1명이 해당하는 33.1%가 이재명 부인 김혜경을 뽑았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는 27.0%,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씨는 19.1%. 자, 김혜경 33.1, 김건희 27.0, 김미경 19.1. 자,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경제는 3면에서 이것을 심층 분석을 했는데 김건희 영부인 적임도가 27%인데 이것은 남편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40.2%의 3분의 2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중에서 3명 중에 2명만 김건희가 영부인으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1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김혜경 씨가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고스란히 흡수를 한 반면 윤석열 후보 지지자 중 3분의 1가량이 김건희 씨를 비토한 결과가 나왔다. 자, 김혜경 씨를 가장 적임자로 평가한 사람은 33.1%인데 유권자. 이재명 지지율이 38.5%니까 약 86%가 서로 연동이 돼 있다. 그 이야기고 김건희 씨는 27.0%인데 윤석열 지지율이 40.2%니까 거기에 대비하면 67%에 그친다. 그래서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 지지자 중 3분의 2만 흡수한 것은 이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진 김건희 씨 7시간 녹취록 논란, 무속인 친분 의혹 등에 따른 여파로 읽힌다. 자,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재판단으로는 이 정도 김건희 씨 지지율이 나온 것도 상당히 선방을 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7시간 녹취록이나 이런 그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정치권에 대선에 도전한다는 말이 나오기 그 시점부터 김건희 씨를 향한 엄청난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 줄리 의혹부터 시작해서 그때 송영길 민주당 대표 또 추미애 막 줄리 의혹을 막 제기를 하고 친정권 성향의 매체들이 일제히 막 그 보도를 하고 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어떤 경력이 가장됐다, 포장됐다, 과장됐다, 막 허위 의혹 이것도 막 돌 수 있었고, 교육부가 지금 오늘도 아침에 조간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국민대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교육부가 앞장서서 막 파헤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모친 문제, 최은순 씨, 그래서 뭐 본부장 의혹, 본인 부인 장모 의혹 막 이렇게까지 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급기야 녹음 파일까지 나왔죠. 이 녹음 파일을 떡밥을 던져서 유도 신문을 해서 유도 질문을 해서 얻어낸 그 녹음 파일을 또 공영방송인 MBC가 틀고 KBS가 틀고 민주당은 매일 내는 논평 중에서 절반 이상을 김건희 씨 공격에 쏟아붓고 자 그러다가 또 어제 또 윤혜옥이라는 그 뭐 초등학교 태권도협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김어준 그 방송에 나가서 또 뭐 줄리를 받느니 뭐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윤석열을 공격하기보다 오히려 지금 범여권이 총 달려들어서 김건희를 공격하는 이 상황에서 저는 이 정도 지지가 놓은 것이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건희 씨는 이번 주 중에 아마 이 사과문을 낸다고 합니다. 특히 녹취록 중에서 몇 가지 논란거리가 될 만한 게 있었죠. 미투 그 폄하 발언. 그래서 안희정 씨 피해자인 김지연 씨에게 좀 유감을 표명하는 그 사과를 하는 그런 사과문. 또 홍준표, 유승민 대선 그 경선을 같이 했던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뭐 또 그 사람들이 구설했다. 뭐 구설했다. 그리고 고발 사주 배우다 이런 이야기를 한 데 대해서 또 유감 표명하는 그런 사과문을 발표를 하고 설 연휴 직후에는 비공개 봉사활동을 좀 시작한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캠프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국일보 보시면은 등판 날짜, 택일만 남은 김건희. 근데 윤석열 선대본부는 그래도 잘못하면 역풍 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머뭇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긋고 있는데 활동에 나섰다가 김건희 씨가 활동에 나섰다가 오히려 그게 역풍이 좀 받을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 자, 그런 그 우려도 나오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선거 전에 그래도 뭔가 봉사활동이라도 하는 게 도리에 맞다. 그런 의견이 캠프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죠. 김건희 씨가 네이버에 직접 프로필을 등록을 했고 그 프로필 보면은 직업은 전시기획자 이렇게 되어 있고 학력은 제외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리고 7시간 통화 속의 실언들을 사과를 하고 설 이후에 본격 활동을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는 여전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마지막 관문은 안철수와의 단일화죠. 이 부분은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단일화 토론회에 윤석열 측의 김동철 전 의원 또 이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이신범 전 의원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단일화 그 논의에 물꼬를 트지 않겠느냐 그런 조선일보 기사가 어제 나왔었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양쪽이 우리는 후보와 무관하다. 그 참석하는 사람들이 후보의 뜻과 무관하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후보들이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은 그러니까 안철수 쪽의 이신범 전 의원은 참석을 취소했습니다. 화들짝 놀라서 이거 정말 지금부터 단일화 이 논의가 시작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에 이 이야기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서둘러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단일화를 서로 할 마음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지지율 추이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유동적이지만은 끝내는 단일화가 없으면은 정권 교체가 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은 양쪽도 나중에는 단일화를 뭐 안 할 수가 없죠. 자, 경향신문이 오늘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오면에 단일화 먼저 꺼내면 진다. 윤석열, 안철수의 포커페이스.
포커페이스. 어제 그 평창 저희 그 동계올림픽 중국 동계올림픽 그 선수 결단식에 나란히 참석했는데 두 사람이 입을 꾹 다물고 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건 포커페이스다. 왜 단일화를 안 하면은 양쪽 다 공멸을 한다는 위기감이 있을 때는 반드시 단일화를 할 것이다. 안철수는 어제 단일화 가능성 0%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두 후보가 모두 일단 관망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일화 토론회 참석 발표했다가 취소를 했고 지금은 기싸움 중이다. 막판 협상 감안해서 주도권 잡기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설 연휴 전에 어떤 좀 협상 진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설 연휴 전에 어떤 물꼬를 터서 밥상머리 민심에 올려야 된다. 뭐 이런 그 주장들이 양쪽 진영에서도 나왔는데 협상파에서 지금은 지지율이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좀 유동적입니다. 어떤 조사 보면은 계속 10% 중반에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또 한 자릿수로 내려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지금 단일화 여부를 말하기는 상당히 거북한 그런 상황이죠. 지지율이 좀 정체가 되는 상황에서 아니면 약간 그 내려가는 상황에서 단일화 이야기가 돼버리면 안철수 후보는 치고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 연휴 전에는 단일화 논의가 물꼬를 터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